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4월 넷째 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4월은 넷째 주에 이런저런 구조들이 좀 많고 중요한 구조들도 있습니다. 특히 3, 4월이 좀 힘들었는데 여러모로 좀 무거웠는데 4월 말하고 5월 초를 금성 목성 회합이 생기면서 약간 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나오는 구조는 수성하고 토성이 사각을 맺는 구조입니다. 24일 늦은 밤에 그 성립하기 때문에 금호궁 수성이랑 보병궁 토성이죠. 그래서 근데 잘 보면 수성이 토성 텀에 토성 데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만 보면 보병궁 토성이 금호궁 수성한테 순방향 사각,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밟아 누르는 그런 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수성이 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밟히는 구조인데, 위치상 뭐 밟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피해만 입고 마는가? 그것은 아니고 고생 끝에 약간의 실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토성 특유의 뭐 될만 한 것 같다가 오랫동안 되게 지리하게 늘어져 오던 계약, 협의, 거래 끝이 안 나는 거죠. 끝이 안 나는 게 이 시기 전후에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아무래도 토성이 상사의 위치, 위에 있는 위치이고 좀 더 맹성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벌어질 사안에서 실제 결정권을 가진 건 토성입니다. 수성은 별로 결정권이 없죠. 근데 이 시기에 아마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토성은 자기가 원하던 그런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고 수성은 그걸 맞춰주는 척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이득을 좀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끝내야 됩니다. 수성하고 토성이 사각을 낼 때 끝을 내야지 이게 또 뭐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최종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는 이제는 그냥 끝이 나냐 마냐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서로 좀 안 좋게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맘먹고 한다면 이때 끝내야 돼요. 다음에 또 뭘 한 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다음 날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4월 26일이죠. 점성술을 대표하는 흉한항성 넘버원이죠. 알고라고 만납니다. 이게 4월 26일 밤이에요. 자, 뭐 이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극단적인 언변.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튀어나가고 나면 나중에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여파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혀랑 손가락 단속을 좀 잘해야 됩니다. 특히 타임루드가 수성인 분들은 단순히 말하고 글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사고나 상해, 질병, 언쟁, 심해지면 소송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흉사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일부러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수성 입장에서는 바로 흉성이 토성하고 사각한 다음날 다다음날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속 효과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날 4월 27일에는 화성이 스카트랑 만납니다. 잡성이고 밝지 않지만 자기 색깔이 분명한 별이라고 몇 번 많이 등장을 했죠. 자, 이때는 화성 입장에서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때 일을 많이 해놔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분위기 좋게만 술을 사줄 거라 이제 말을 하고 분위기를 좀 좋게 해서 야근을 하고 밤샘을 해서라도 필요한 일들을 이날 다 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이날은 혼자 고생하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일하면서 힘을 모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이랑 해왕성이 만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르카브, 지난주에 나왔던 음, 목성하고 해왕성, 지지난주죠. 정확히 말하면 지지난주에 목성하고 해왕성이 회합을 이룰 때 만났던 마르카브랑 금성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27일 오후에 금성이 마르카브랑 만나고요. 28일 새벽에는 쌍호공 해왕성이랑 회합을 이룰 예정입니다. 자, 마르카브하고 해왕성 모두 금성 입장에서는 자제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성이 연계된 금성이 밤의 섹트의 대표 행성 중에 하나인데 그 밤의 섹트 특유의 미덕이나 악덕이 양쪽 다 극대화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할 만한 게 이제 뭐냐면은 뭔가 일정에 맞춰서 규율에 맞춰서 이게 아니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음주 가무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림도 그리고 되게 금성 색깔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한량의 삶이 혹은 한량의 삶이면서도 이게 아닌 사람이라면 빡세게 일하던 사람이라면 간만에 맞은 휴가 같은 느낌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어떤 임무나 책임 같은 데서 벗어나가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트랜짓인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이 시기에 업무적으로 남들하고 약속으로 묶여가지고 계약으로 묶여가지고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끝내놔야 되는 그런 기간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구간에 금성, 마르카브, 해왕성 회합 구간에서 하기 쉬운 일이랑 어려운 일이 되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레드 금성인 분들은 웬만하면 이때부터 금목함이 있는 4월 30일까지는 웬만하면 좀 널널하게 일정 같은 거 안 잡고 멋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어, 기한을 맞춰야 되거나 계약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하고 책임이 걸려 있는 그런 일정을 만들어 두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빡빡한 일정은 잡아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훌륭하니까 이런 걸 모두 다 끝내놓고 퇴근 후에 제대로 놀 거야.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과 놀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때예요. 자, 그리고 4월 30일에 수성이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일곱 세븐 시스터즈의 마돈니죠. 자, 4월 30일 오후에 수성이랑 만나는데 이게 수성이 지금 쌍자궁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룰러십을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키오네 같은 흉성이랑 만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키오네는 사실상 순흉성에 가깝습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룰러십 상태라고 해도 수성한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조에서는 거래가 엎어지고 계약이 깨지고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되게 싸움이나 분쟁, 소송으로 번지는데 이게 많은 경우에는 뭔가 조건이 안 맞아요.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이런 이성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공산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서 손익을 따지는 그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많은 생각이 뭐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새끼를 어떻게든 엿먹이겠다라는 약간 좀 물귀신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관계나 손익을 따지면 보통 하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되게 비생산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수성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가해자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피해자, 엄하게 그 미친놈한테 걸려가지고 엄하게 피해를 입는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있다고 그래도 참 이게 해결이 어려운 게 미움이나 앙심이라는 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급발진하거든요. 알키오네가 되게 흥분자라고 급발진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는 약간 좀 노답이랄까. 이 구조 자체가 좀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금성하고 목성이 드디어 만납니다. 쌍호궁 27도에서 회합을 이루고요. 이게 왜 좀 주목할 만하냐 하면은 금성하고 목성이 쌍호궁에서 만나는 건 12년에 한 번꼴로 벌어지는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기 그 쌍호궁이냐? 쌍호궁이라는 게 금성은 엑절테이션을 얻고 목성은 도모사이를 얻는, 말하자면 이 두 길성이 메이저 디그니티를 동시에 얻는 그런 유일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성하고 목성이 회합을 이루기에 가장 기대할 게 많은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게 12년 만에 이번 2022년 4월 30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하고 4월이 좀 무거웠어. 험하고 무거웠고 뭐 전쟁도 있고 뭐 코로나 그 확진자는 엄청 늘었지. 뭐 어쨌든 그래요. 되게 좀 힘든 그런 기간이었는데 뭐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그죠?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죠. 게다가 뭐 모든 외식비나 어떤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생필품 가격도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는 또 팍팍 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만이 걸려 있는 분들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움이 드리우고 있는 시절인데 그나마 이거를 좀 가볍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이번 금성목성 회합입니다. 그나마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런 그 어떤 근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편안한 낙관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얼마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 잔치, 돌잔치 뭐 이런 그 각종 예식이나 잔치 같이 경사나 길사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뭐 개업식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타임로드가 금성이나 목성인 분들은 더더욱 자신의 일로 다가올 것이고 이게 손님으로 거기에 참석한 입장이 아니고 내가 진행하면서 그걸 주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신월이 뉴문이 벌어지는데 금우궁 10도 그러니까 금성이 사인에서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저는 며칠 사이는 되게 금성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며칠 전에 해왕성 마르카브하고 만나가지고 쫙 풀려있는 금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뭐 26일, 27일, 28일, 29, 30, 5월 1일까지는 엄청 좀 사람이 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숨을 돌리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놀러 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4월 마지막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